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장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이죠. 4월 10일 금요일인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주말로 들어가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있는 4월 17일부터 있는 뭐죠, 여러분들? AACR.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AACR 미국 암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정확히 18일이거든요. 18일에 열리기 때문에 주말 토요일에 열리는 학회 행사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전, 정확히 일주일 전에 드릴 수 있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학회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까지, 대응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바이오 인사이트 진짜 제 채널 하나만 구독해도 진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준비한 자료가 아주 알찹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다 숙지해 가시기 바라겠고, 일단 AACR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ETF, 이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의 비중 얘기를 잠깐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오 섹터의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4월 10일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3천당 제약 때문에 우리 증시에 특히나 바이오 증시가 많이 이제 억가당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갈아엎었다라는 거죠. 편입 종목 자체도 74개에서 45개까지 거의 한 반토막을 내버리고 바이오 대신에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 전지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날짜 순으로 좀 보게 되면 4월 7일, 그러니까 요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ABL 바이오가 1등이었습니다. 비중 1등을 차지를 하고 있다가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삼천대 제약에 대한 이슈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완전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ISC라는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이 ETF 비중 1등으로 차지했고요. 그 밑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2차 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알테오젠 뭐 이런 반도체 바이오 애들이 좀 있는데 밑에 이제 여기 알지노믹스도 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예 이 액티브 ETF가 시가총액 상위에서 바이오계 종목들로 세팅이 좀 돼 있었던 것들이 리브스메드, 알지노믹스 뭐 이런 애들 돼 있었던 것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교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교체됐다고 해서 그럼 코스닥에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만 보고 2천지만 봐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왜 삼천당 제약을 콕 집었겠습니까? 삼천당 제약에서 얘가 시가총액 1위를 갔다가 1위에서 반토막 넘게 났죠. 60% 넘게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타임 코스닥 액티브의 손실률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타임 코스닥 액티브의 이 ETF 상장하고 난 뒤로부터 계속해서 하락기를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락길이 뭐 삼천당 제약 터지고 뭐 한올바이오파마 임상 실패하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끼면서 얘네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이오가 내려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수익률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익률을 한시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당장 무언가의 그런 이벤트가 없는 바이오보다는, 그리고 뭔가 이벤트가 나와서 데이터나 기술 이전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바이오보다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이제 뭐 LNF 쪽으로 계약이 나왔잖아요. 그런 애들 실제로 계약이 나오거나 이 펀더멘탈 매출 자체가 올라가는 섹터를 컨택을 해서 일단 수익률부터 올리고 보자. 그러면 이게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기술 이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뭔가의 좋은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때 바이오를 더 담기 위해서 잠깐 빠지는 거지. 지금 이쪽 섹터가 더 잘 갈 것 같으니까 가는 거, 물론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있지만 지금 바이오의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떠나는 거다. 그럼 나중에 이제 기술 이전이 나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언제든 채울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섹터 비중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살짝 좀 아쉽긴 하죠. 바이오 주주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잠깐 떠나는 거지 나중에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나 이제 알지노믹스 같은 애들을 여기에 비중이 일부 남겨두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좀 최근에 이제 딜이 나올 수 있는, 아니면 좋은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비중을 좀 깔아뒀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가 엎어진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요런 식으로 한번 굴려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린 이 AACR 학회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이제 바이오 시장에서 기술 이전이 올해 나온 기업이 알테오젠에서 2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로봇 이런 애들을 두고 보면은 제일 이벤트가 부재한 건 맞아요. 이거 2건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남은 제일 클로즈한, 제일 가까운 이벤트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AACR 학회. 그게 4월 17일부터 나오는 이 미국 암연구학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여하는 기업의 데이터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참여하는 기업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기도 하지만 HLB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베리스모랑 알지노믹스 이 2개의 기업의 임상 데이터 발표가 제일 핵심인 거고, 여기서 데이터가 잘 나와서 추후에 또 라이센스 딜까지 나오면 이 2종목 중에 하나는 또 바이오 대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뭐 이제 유럽 간학회라든지 아스코 미국 종양학회라든지 ADA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가까운 건 일단 이 AACR 학회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여러분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 행사인 아스코도 같이 다뤄드릴 거예요. 오늘은 AACR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이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2가지입니다. 일반 초록은 4월 3일에 이미 나왔고요. 구두 발표를 포함한 레이트 브레이킹 임상 데이터 초록은 4월 17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월 17일에 나오는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26년도 4월 18일 오전 4시, 새벽 4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대응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HLB 이노베이션과 알지노믹스의 데이터는 이때 나올 거예요. 그럼 토요일 주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달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자, 주말에 나온다고 했죠? 18일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때는 뭐죠?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이 열리는 거는 17일이기 때문에 이날 변동성이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수할 거고, 좀 못 나올 것 같다,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17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HLB 이노베이션은요, HLB 이노베이션은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데 정지가 된 이유가, HLB 이노베이션 주식 병합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병합 여기 뉴스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식 병합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1대5 병합을 해가지고 한 주당 5주당 한 주로 해서 지금 아마 나중에 거래정지 풀리면은 이게 한 25,000원 정도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병합 때문에 잠깐 멈춰 있는 거라서 학회가 끝나도 그 거래 정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HLB 이노베이션 말고 알지노믹스 쪽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제일 변동성이 심할 건데 월화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 목, 금으로 갈수록 딱 이 기간 동안에는 변동성이 아주 높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알지노믹스 데이터 ORR 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좀 불안하다, 좀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이 기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도 지금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HLB 이노베이션의 베리스모 데이터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얘가 이제 그 구두 발표 중에서도 주요 임상 구두 발표랑 일반 구두 발표가 있는데, 얘는 주요 임상 구두 발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즘에 막 카티 치료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T세포를 막 뭐 해가지고 암 치료하고 막 그런 거. 그 카티 치료제는요, 지금까지는 혈액암에만 국한된 카티 치료제만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럼 왜 혈액암에만 여러분들 상용화가 됐을까요? 우리 카티 치료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인비보, 익스비보라고 있는데, 인비보는요 사람 몸속에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카티 치료제는, 지금까지 나온 카티 치료제는 엑스비보라고 해가지고 사람 몸에서 혈액을 빼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백신 같은 것들을 주입한 다음에 다시 사람 몸에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혈액 쪽으로 그 접근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혈액암에만 국한된 카티 치료제가 나왔어요. 근데 고형암은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죠. 난소암이라든지 중피종 담관암, 혈액을 제외한 고체, 그러니까 장기, 그런 다른 장기에 대한 암을 치료하는 게 이제 고형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혈액에서 안에서 치료하는 거는 이제 혈액으로 카티를 넣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혈액을 통해서 넣는 이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제로 잘 상용화된 좋은 지표로 보여준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상 데이터, 임상 1상을 보여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시장에서 다 하고 학회에서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 1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주평가 지표는 안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을 주입을 했을 때 몸에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냐 없냐 그런 안정성을 평가하는 거고, 부평가 지표는 이제 객관적 반응률 ORR, 그러니까 뭐 부분 관의 완전 관해율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객관적 반응률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코호트 3단계. 제가 알기로는 이 코호트가 수준이 한 5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3단계까지는 했고, 요번에 발표하는 게 3에서 4단계 넘어가는 이 부분인데, 3단계까지는 지금 DLT, 약물 독성이 나타난 게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임상 때도, 임상 실험에도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지가 제일 주요한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고형암에서 이 ORR, 이 부분 간해와 완전 간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벤치마킹 할 게 없습니다. 그 외에, 그 고형암에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난소암, 중피종, 담관암 쪽에서는요, 벤치마킹 수준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 ORR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로 나오면은 나쁘지 않다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HLB 이노베이션에서 나와야 되는 제일 중요한 지표는 이 안전성, 이 약물 독성이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를 보고 안전성이 확인이 되고 ORR도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회사의 결정에 따라 바뀌겠죠. 우리는 임상 좀 더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입장이면은 추가적으로 임상 2상을 도전하는 거고요. 나는 여기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런 좋은 데이터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월 20일 날 구두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거는 알지노믹스입니다. 알지노믹스는 왜 봐야 되냐? 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임상 구두 발표, 권위 있는 임상 구두 발표고, 그리고 일반 구두 발표가 있고, 포스터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지노믹스는 요 단계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또 수준 높은 데이터를 보여줘야 발표할 수 있는 단상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알지노믹스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특히나 RNA 치환 플랫폼에서 첫 휴먼 POC, 처음으로 사람 몸에서 잘 작동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컨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알지노믹스는요, 아까 HLB 이노베이션은 이 고형암 3개 중에 난소암, 중피종, 담관암 여기를 타겟팅하는 약물이었다 치면, 얘는 이제 딱 하나, 간암 치료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간암 치료제는 기존에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아테졸리주맙과 베사시주맙이라는 기존 이제 치료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지노믹스의 RZ001을 이 두 가지의 약물 플러스 얘까지 해서 3제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표준 치료제에서 병용 임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표준 치료제, 이 아테졸리주맙과 베사시주맙의 반응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한 27% 정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미한 반응률 개선이 일어나는지가 얘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알지노믹스의 RZ001 같은 경우에는 HLB 이노베이션과 달리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ORR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30% 이상, 35%까지는 나와줘야 유의미한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5% 이상 나오면은 ORR이 잘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성 관리, 이 DLT 문제는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고,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ORR 수치가 35% 이상 나와주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비교 집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약물들은 얼마나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봐야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뜯어봤을 때, 아, 잘 나왔구나, 못 나왔구나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주요한 데이터만 캡처를 해왔습니다. 지금 원발성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결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1차 치료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에서는 이 ORR이 27.3%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드 3 중증 이상의 3단계 이상 부작용이 나올 확률이 61%입니다. 꽤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물을 투여한 사람 중에 61명은 부작용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ORR, 이 객관적 반응률 수치는 높아야 되고요. 그레이드 3 이 부작용은 줄어야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보이랑 옵디보라는 약물이 2015년도 4월 달 때 FDA 승인이 났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ORR이랑 이 부작용 수치가 티센트릭 아바스틴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판매율이 올라오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준치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ORR이 얘네들은 임상 3상까지 다 거치고 난 뒤에 나온 ORR이기 때문에 지금 알지노믹스의 RZ001은 병용을 하면서 임상 1상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못 미쳐도 됩니다. 근데 유사 수준까지는 나와줘야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환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티센트릭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여보이 옵티브 같은 경우에는 668명입니다. 모수가 늘어날수록 이 ORR의 이 잘 나올 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이 데이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건데, 일단 그래서 초반에는 임상 1상에서라도 유사한 수치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유효한, 또 추가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ORR이 약간은 못 미치더라도 이 부작용 수치가 뭐 현저하게 낮다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만 있어도 뭐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상용화된 약물은 이렇게 두 개고, 데이터는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3%의 ORR, 그리고 부작용은 거의 한 50%의 부작용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암 신약 같은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아비스코라는 회사도 이 티센트릭이랑 자기 회사에 있는 후보물질이랑 병용요법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임상 2상에서 18명 대상으로 했을 때 ORR이 41.2%, 부작용은 38.9%.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두 기업의 데이터보다 훨씬 좋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모수가 작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모수가 한 200, 300명 정도로 높이면 이 수치보다 줄어들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데이터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모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의문이다. 임상 2상을 넘어서 3상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수에 대한 데이터 수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 RZ001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환자 수는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명 내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작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ORR 수치가 약간 뭐 한 15명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분간에 완전간에 뭐 그런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ORR이 50%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환자 수에 대비해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한 6명 내지 한 5명 정도 나오면은 한 35에서 한 40%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기준 잡아서 가야 되는 거고, 일단 부작용 수치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비스코랑 비교했을 때는 요 수치랑 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RR은 한 35% 정도 나온다 치고, 부작용은 한 50에서 40% 정도만 나와도 양호한 숫자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 바이오 섹터에서 죽은 투자 심리를 살려줄 수 있는 건 당장 다음 주에 있는 AACR 학회라고 보고 있고, HLB 이노베이션의 베리스모 회사와 알지노믹스 두 기업의 이 데이터 수준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송하다 보니까 벌써 또 20분을 또 떠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당연히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달력을 제가 좀 해놨는데
월수금 고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월수금은 공개 방송이고요. 깜짝 라이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일 저녁이 될 수도 있는 그 깜짝 라이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공지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신 영상 고정 댓글에도 있지만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남겨놨어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 룸이거든요. 여기에서 공지랑 뭐 시장 대응 같은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알지노믹스나 HLB 이노베이션이나 알테오진이나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든 간에 바이오는 장 대표 한 명만 봐도 좀 진짜 흠잡을 데 없이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 지식 플러스 좀 더 가면은 이제 좀 척척 박사 수준으로까지 여러분들한테 마구마구 막 지식을 주입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믿고 구독 한번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이런 하락 같은 것들 다 버티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이번 주말에는 푹 쉬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제 텔레그램 방에서 주말에도 가끔씩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